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자, 쓸공님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일교차가 좀 심해서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아요. 제 주변에. 그렇군요. 네. 날씨가 자꾸 변하면서 막 비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 오는 날 겪었던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지난번 비 왔던 날에 네. 지하철을 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아가씨가 열차 중앙으로 쓱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대중을 향해서 우산을 딱 높이 치켜 올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 아가씨가 우산을 파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목소리를 한 톤을 더 높이더니 네. 혹시 이 우산 잃어버리신 분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대박. 근데 순간 봤더니 더 소름 돋았던 게 내 우산이야. 어이없는 전개다.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산을 받아왔어요. 네. 예, 그 짧은 그 조우 그 아가씨와의 만남. 임팩트 있다. 그쵸. 와, 내가 진짜 그 나이 때였다면 그렇게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우산을 찾아주진 못했을 것 같은 못하죠. 거예요. 절대 못해. 네. 솔직히 지금 나이에도 저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조그맣게 뭐 이 우산 주인 네. 있으세요? 뭐 이 정도는 해도 중간에 나와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가씨 아니 학생이었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고 또 맞아. 예뻐 보이더라고요. 역시 우리 MZ들은 달라. 맞아. 막 후광이 비추더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 그래서 이 9호선에서 우산 찾아주신 그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분이 진짜 우리 방송 듣고 있으면 너무 또 소름이겠다. 그치. 네.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네.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용기 있게 시작해 봅니다. 네, 좋아요. 자, 요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사업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자율주행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외관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이버 트럭. 예, 그것도 아직 대량 생산 단계는 아니라고 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TV에서 그 트럭을 봤는데 네. 이게 진짜 영화에 나왔으면 멋있었을라나? Back to the Future. 그런데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뭐 약간 사이버틱함도 있고 네. 또 그 게임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네. 그런 게임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네. 캐릭터스러움? 네. 그 사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네. 그 밈이 미국에서 많이 돌았었죠. 살짝 놀리면서. 네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근 소식도 좋지가 않아요. 자, 올해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네. 8.5% 급감하면서 이 4년 만에 첫 역성장을 했어요. 주변에서도 테슬라 열풍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에는 네. 독일 그 테슬라 베를린 공장
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전 에피소드 80화. 세계는 지금 배터리 다양화 중. 맞아요. 그리고 82화.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든다고요? 에서 네. 우리 배터리 들어가는 리튬 이야기 나눴었죠. 그렇죠. 리튬이 반응성이 높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반응성이 높다는 것은 즉 폭발하기도 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에 이 리튬 배터리가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어머, 거기에다가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리튬 배터리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폭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맞아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베를린에 직접 찾아가서 네. 이 분노한 근로자들을 좀 진정시키고 이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 그 정도는 해야죠. 사실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 일론 오빠들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초반부터 한때. 지금은 아니야.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 전기차의 큰 성과가 요즘은 좀 미비하니까 네. 다른 분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른 분야 중에 하나가 네. 요즘 대세의 AI, 인공지능인데요. 자, 그 AI 분야에서도 Grok 네. 라는 그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네. 들어봐요, 이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챗 GPT 같은 선두주자들에 비해서는 한참 후발주자죠.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AI 이런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뒤처진 것처럼 보이니까 테슬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걱정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만 네. 기업 가치의 3분의 1이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제때 그 테슬라를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죠. 맞아요. 220불 정도까지 가다가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0불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요즘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잖아요. 그렇죠. 주가지수 역시 역사상 가장 높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있네요.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니. 그러게요. 좀 유감이에요. 그죠? 네. 자,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해요. 2023년 마지막 분기 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의 전기차 BYD가 테슬라를 이겼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여담인데 나는 BYD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BYC랑 그치 나도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서 전기 자동차 BYD한테 밀리다 보니까 이 자꾸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던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네.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게 선두주자로서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알 것 같아. 그래요? 느낌이 약간 오는데요. 네, 맞아요. 생각하신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네.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맞아요. 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로켓 발사도 하고 우주선도 뚝딱뚝딱 만들고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다른 사업들을 우주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네, 그만큼 우주 개발에 그 열의가 큰 거예요. 맞아. 예전부터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는 둥, 뭐 달 뭐 관광을 자유화하겠다는 둥,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잘 나갔다면 네. 과연 이런 말들 했을까? 네. 그래서 다른 사업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네. 약간은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목표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사는 거래요. 맞아. 지구를 탈출하는 그 순간에.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성 개발에 앞서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인류를 각 행성에서 살게 하는 것인데. 진짜 목표 한번 창대하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 일단 캐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구에서 돈을 벌어야 우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 X의 캐시카우 중 하나로 스타링크라는 위성 통신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개발에 있어서는 이 개인이 하는 그 공공이 하는 거 말고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선두주자로 보이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스페이스 X에 투자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 스페이스 X의 주가가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주당 약 $90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요? 그죠? 이 가격은 접근 가능한 가격이에요. 테슬라보다는 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그런데 스페이스 X의 주식을 사고 싶어도 아직은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비상장 주식이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주식들은 사려면 주식 브로커, 그죠? 주식 중개인을 통해서 사야만 해요. 맞아요. 자, 이 주식 브로커, 저 같은 사람은 좀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인데. 그것도 미국 비상장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러게요.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담이지만 이 브로커 하면은 괜히 좀 무섭지 않아요? 아, 맞아. 그죠? 예전에 그 네. 인신매매 할 때도 그런 사람들 브로커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무서워. 이 합법적 브로커가 대부분이지만 네. 이 불법 브로커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네. 자, 어쩌다 보니 서론이 매우 길어졌네요. 우산 얘기부터 좀 시작해서 길어졌네. 자, 오늘은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통신망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일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이게 뭔지 알아봅시다. 네. 자, 개인적으로 이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름이? 그죠? 스타, 그러네. 네, 링크. 이 별을 잇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쵸. 여기 일론 머스크가 이름은 네.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그치, 테슬라도 멋있잖아. 그치,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스페이스 X도 멋있어요. 그치. 맞아.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이에요. 사실 이 저궤도 통신망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일단 용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궤도 통신망이 도대체 뭐죠? 그렇죠. 자, 차근차근 접근해 봅시다.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자, 일단 이 과일, 좀 자르기 어려운 과일들 있죠. 뭐 파인애플이나 뭐 두리안, 망고 같은 거 예쁘게 좀 잘라 먹듯이 단어를 좀 잘라서 접근을 해봐요. 과일 먹듯이. 네네네. 자, 저궤도 통신망. 자, 이 단어를 반으로 쪼개봅시다. 네. 저궤도, 그 다음에 통신망. 그죠?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네. 통신망부터 무엇인지 한번 관찰해봐요. 네.
자, 통신망 하면 우리 자주 듣는 게 있어요. 인터넷 통신망. 그죠? 네.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네. 자, 통신망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가 이 네트, 그물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물처럼 생긴 망이죠. 사실 인터넷이 요즘은 공기나 물 같은 존재잖아요. 네. 없으면은 안 되죠, 우리 사회에서.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식당 가서 네. 비빔밥 한 그릇을 시킨다고 해도 네. 이제 요즘은 키오스크로 네.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만큼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네.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통신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딱히 궁금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숨을 어떻게 쉬는지 원리를 생각하지 않듯이.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딘가엔 있겠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터넷 통신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쓸고님들도 많이 계시긴 할 텐데 네. 우리처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을 맞아. 위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교환 과목으로 좀 배웠었는데 예, 다시 한번 또 서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이 복잡해서 자세히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한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복잡하게 설명하셔봤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소화될 만큼. 네. 자, 현재 전 세계 국제 전화와 인터넷의 해외 연결망의 트래픽이라는 거는 사용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국제 전화와 인터넷 요 사용량의 90% 이상이 네. 광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 케이블. 네. 네, 광 케이블.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이 무엇이냐? 우리 왜 옛날에 그런 거 보셨나 몰라. 이렇게 낚시줄처럼 얇은 줄인데 불 켜면 예쁘게 막 반짝반짝 들어오는 장식품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그게 광 케이블이에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이 우리 집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광 케이블 한번 잘라본 적은 없지만 이 자르면 잘라보면 네. 머리카락 모양의 투명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통해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네. 이제 인터넷 연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TV를 보려고 해도 뭔가 있어야 네. 되고 네. 우리가 컴퓨터를 쓰려고 해도 네. 그때 이제 아저씨들이 오셔서 설치해 주시는 게 광 케이블. 그렇죠. 라고 그거를 이해하면 통해서 되겠네요. 인터넷이 이루어진다. 통신망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라는 게 있어요. 그거 2편. 그 2편을 보시면 이 인터넷의 시각화가 잘 돼 있어요. 통신망.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떤 장면인지 약간 떠올랐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실제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자, 다시 인터넷 광 케이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자, 우리 집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 광 케이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에서 나와서 네. 걔네들이 네. 사실 저는 이제 길을 가다가 네. 보기는 봤어요. 네. 이제 길에 어떤 네. 안내판이 붙어 있었냐면 네. 이 지역은 광 케이블 매설 지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굴착 같은 거 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안내문을 제가 봐서 감은 약간 오거든요. 땅 속에 있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집에서 나온 그 케이블이 땅 속으로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땅 속에서 신경망처럼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자, 땅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네. 그쵸. 잘못 파면 안 되겠다, 진짜. 맞아. 큰일 나요. 자, 그렇다면 이 땅 속의 케이블들은 네.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땅 속에 신경망처럼 연결돼 있는데 해외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죠? 그럼 해외 국가들과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길을 가다가 뭐 생각해 보면은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는 하늘을 보면 전신주 같은 물체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죠. 저도 예전에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외 국가들과 연결이 되지? 그죠.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실소를 머금으시면서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야. 과학 무식쟁이들 그러실 수 있어. 네. 그런데 자 어쨌든 하늘에 광 케이블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바다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죠. 이 바닷속 깊이 해저에 광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그 배에 달려있는 닷 있죠, 닷. 앵커. 그거에 걸려서 광 케이블이 훼손되는 일도 있대요. 그리고 또한 고래가 물어뜯어가지고 이 통신망 장애가 생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죠. 바다에 어떻게 설치를 했고 그거를 참 인류가 대단해. 고래가 이렇게 물어뜯었다니까 피해는 좀 컸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조금 살짝 어이없으면서 귀엽지 않아요? 귀엽고 사실 뭐 광 케이블이 걱정된다기보다는 고래가 좀 다쳤을까봐 걱정되네. 그죠. 진짜 감전됐을까. 그러니까. 아니 고래는 이게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물어뜯었을까? 그러니까 맞아. 근데 앞에 있으면 궁금하니까. 호기심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바다 밑 깊은 곳에 인터넷 통신망이 지나가고 있다면 원양어선 같이 그럼 지나다니는 배들은 어떻게 인터넷 통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잠수부가 바다로 들어가서 해저에서 광 케이블 선을 따다가 배 위에 있는 기계와 연결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죠? 너무 힘들다. 차라리 인터넷 안 쓰고 말지. 안 쓰고 말지. 어떻게 통신을 할까요? 자, 이래서 위성 통신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방식의 통신. 이게 통신망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광 케이블로 하는 방식이 있고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통신에는. 그러니까 줄 갖다가 하는 거, 케이블 갖다 하는 거, 그다음에 위성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성 통신은 전파나 레이저로 통신을 합니다. 지구에서 보낸 데이터를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받아서 다시 바다 위에 배로 쏘아주는 거죠. 뭔가 더 신기술 같은데. 보이지 않는. 어쨌든 광 케이블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선이.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인공이 레이저로 간다고 하니까 더 신기한데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위성 통신망인 거예요. 자, 위성 통신망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군사위성 사업을 진행 중이죠. 5개의 군사위성을 발사하는 1조 2천억짜리 425 사업이란 게 있어요. 첫 번째 위성 발사를 작년에 성공했고 최근 4월 8일에 뉴스에 나왔죠. 두 번째 위성도 성공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미국 위성에 의존을 해서 군사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이제 독자적인 수집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이때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우리나라도 그래도 군당 국가고 그래서 군사력이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네요.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한국의 나사라고 불리는 카리라는 그 연구소에 견학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공위성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박사님하고 외국 박사님하고 그 햄버거 시켜놓고 막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 아팠어. 맛있는 거 좀 드시고 하시지. 물론 햄버거도 맛있지만 시간이 없어.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인데 뭐 이러면서 너무 바빠. 빨리 하루빨리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은데 한시가 바쁜 거죠. 그렇죠. 그게 20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럼 이제 성과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우리나라 인공위성 그 전에도 많이 발사했지만 군사위성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면서 그 20년의 세월이 막 그 주마등 같이 또 지나가네요. 나의 세월이 그분의 세월이 그분의 세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네. 자, 너무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서 이제 지금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스타링크 얘기하고 있었죠? 맞아요. 네, 자, 스타링크의 정의. 적에도 통신망 사업. 자, 통신망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그죠? 맞아. 네. 자, 이 적에도 통신망이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광 케이블을 이용한 거, 하나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거가 있는데 이 적에도 통신망 사업은 두 번째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이다. 역시 똑똑한 열정씨.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완벽합니다. 자, 현재 광 케이블을 가지고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통신망. 자, 이것을 일론 머스크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기존 사업자들한테 도전인가요, 그럼? 그렇죠. 네. 자, 물론 적에도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최초는 아니에요. 그 중국과 미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 목적의 적에도 위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사기업이 대규모로 추진하는 적에도 통신망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만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을 개인이 하겠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앞에서 반으로 쪼갠 적외도와 통신망. 그래서 이제 통신망이 뭔지 감을 좀 잡으셨죠? 네,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쪽 적외도란 무엇인지 알아봐요. 이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네. 자, 적외도란 말 그대로 낮은 궤도, 고도가 낮은 궤도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공전 궤도. 그 위성은 지구를 공전하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즉 낮은 높이의 상공에서 여러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통신을 중계한다. 라는 의미의 적외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적외도 통신망은 낮은 궤도에서 위성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아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는 이 적외도를 이용한 위성통신 이거에 꽂힌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왜 꽂혔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위성통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자, 기존 위성통신망 유선 인터넷이나 셀룰러 통신과 비교해서 속도가 매우 느려요. 그 광 케이블을 이용한 그런 통신망보다 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이 속도가 느리다. 그다음에 지연 시간이 길고 장비도 비싸대요. 자, 그러다 보니 요금도 비싸고요. 안 좋은 거 투성이네요. 맞아요. 우리 사실 요즘은 인터넷 그 지연할 때 이렇게 깜빡깜빡깜빡하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톱니바퀴처럼. 그거 나오면 사람들 정신 못 차리잖아. 너무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연 시간이 느리고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존의 위성 통신. 기존에 그런 식으로 기존 위성 통신은 느렸군요. 근데 뭐 예전에 그 다큐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주에 있는 우주인들이 우리 지구에
지구에 있는 우리랑 영상 통화를 할 때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지지지지지 거리고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도 한참 만에 돌아오지. 그리고 뭐 꼭 우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뉴스 보다 보면은 그 밑에 자막에 위성 통화 중이라고 이렇게 뜨면 막 질문했는데 한참 뒤에 그죠. 그 기자가 답하고 아나운서는 또 질문하고 그렇죠. 이 텀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인 거죠. 기존 위성통신의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데 근데 왜 느린 거예요? 네, 저도 왜 느린지 이 좋은 세상에 왜 위성통신이 그렇게 느린지 궁금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손전등의 원리래요. 손전등의 원리. 요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 안 갔어 지금. 요거 이제부터 이해하시면 이 위성통신의 원리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집중. 자, 지구가 공이고 위성을 손전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손전등. 공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손전등을 비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불빛이 왜 이렇게 삼각주 모양처럼 크게 멀리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을 커버하는 범위가 넓겠죠. 거의 이렇게 감싸지. 다 들어가지. 그렇죠. 자, 반대로 손전등을 바로 가까이로 가져오면 불빛이 공을 비추는 범위가 좁죠. 그렇죠. 약간 레이저 쏘듯이 한 부분만 딱 그쵸. 비추잖아요. 그래서 이 멀리서 비추는 불빛이 기존의 인공위성이에요. 자, 멀리 즉 높은 궤도에서 기존의 위성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커버하는 범위는 넓지만 인공위성의 위치가 워낙 멀다 보니 반응 시간이 느린 것이죠. 그러면 멀리서 뭐 미국 뭐 이런 데서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락이 오듯이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먼 거리에 대한 연락은 가능하지만 반응 속도는 그만큼 느리다. 멀리서 떨어져서 전파를 쏴주기 때문에. 그죠. 자, 반대로 저궤도 인공위성은 공에서 가까운 불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구 가까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궤도가 작고 궤도가 작다는 거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가까운 불빛은 공을 커버하는 면적이 작다고 했으니까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도 좁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단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리 열정 씨가 경제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과학도 잘하시네. 아니, 언니가 너무 단순화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저궤도 위성, 즉 지구에서 가까이 공전하는 위성은 좁은 범위만 커버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저궤도 통신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반도의 대기 상태의 사진을 위성으로부터 받고 싶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요 상황으로 이 저궤도 통신과 그다음에 기존 통신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지구에서 안테나를 이용해 인공위성으로 대기 사진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요. 대기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인공위성에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성이 촬영한 대기 사진을 지구의 안테나에 다시 쏘아주죠. 그게 인공위성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이 기존 인공위성 통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궤도 위성을 사용할 경우 자, 기존 위성보다 낮은 궤도에서 도니까 이 위성이 빨리빨리 공전하잖아요. 그죠? 이 공전이 빠르니까 위성이 답변 데이터를 지구로 쏘아주는 그 타이밍엔 이미 그 위성은 지구의 안테나와는 통신할 수 없는 먼 위치에 이동해 있는 것이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비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전 초밥집 가면은 스시가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찰나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이 내 앞에 있던 스시가 지나갔어. 잡을 수가 없어.
그런 원리지. 그런 거랑 그런 원리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 회전하는 반경이 좁으면 굉장히 빨리 돌겠죠. 속도를 올렸구나. 네, 그러면 내가 집으려면 그 멀리 가 있어. 그치? 이거 오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걸 집으려면. 네, 자, 이해했어요. 네, 자, 이렇게 공전 속도가 빠르면 네. 이 역설적으로 통신 범위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느리지만 먼 거리에서 위성 통신을 했던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저궤도 통신의 한계, 이 한계를 일론 머스크가 극복해보자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요? 네.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죠? 저도 궁금했는데 네. 참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궤도를 돌면서 통신을 하도록 만든 건데 네.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 위성이 이제 지구에서 쏘아 올린 데이터를 받고 처리를 해요. 이게 대기 사진이야 하고 처리를 해요. 자, 근데 지구로 바로 쏘아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지구의 안테나가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죠. 서로 통신할 수 없는 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위성이 처리한 데이터를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위성에게 넘겨줘요. 네. 그 지구의 안테나, 요청한 안테나 있죠? 걔하고 가까이 있는 애가 받아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넘겨받은 위성, 그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 위성이 지구의 답변 데이터를 쏘아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멀리 있던 그 인공위성들은 혼자 네. 일을 처리했다면 네. 이 저궤도 통신망 위성들은 네. 협동을 해서 한다는 거네요. 네. 데이터를 서로 토스해 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위성을 한 번 쏘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지만 그냥 높은 궤도에서 뭐 한두 개 쏴서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인공위성을 여러 대 쏘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죠. 일론 머스크. 네. 스페이스X. 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저궤도 통신을 시작하겠다. 내가 여러 개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네, 그죠. 오늘 진짜 경제 시간이라기보다는 약간 과학 시간 같아요. 그죠. 네. 이 처음에는 저도 이거 스타링크 이 상장될 때 이거를 투자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과학 공부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사실 과학을 모르면 경제도 투자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워낙 기술주들이 맞아요. 이 주식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야 돼요. 네. 네. 이게 뭐 위성통신이 뭔지는 알고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자, 다시 스타링크 저궤도 통신망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에서 빠른 위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네. 자, 2030년을 전후로 1세대 위성 12,000대, 2세대 위성 3만 대를 발사해 전 세계 어디서나 1GBps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공학 같은 거에 무지한 저는 1GBps가 도대체 어느 정도 속도인지 정말 빠른 건지 감이 없거든요. 저도 역시 공알못인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기존 인터넷 통신 4G LTE 있죠? 네. 요게 최대 전송 속도가 1GBps래요. 4G 세대 정도 된다. 5G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에게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진 않잖아요. 네, 5G 너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유념하셔야 할 것이 이것이 위성통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위성통신은 그 아까 뉴스 말씀하셨지만 뭐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한참 있다가 있어야지. 네, 누구 기자입니다. 이러는데. 맞아요. 버퍼링이 있어. 그죠. 네. 그런데 4G LTE 정도면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 스타링크가 2030년까지 4만 대가 넘는 인공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인공위성 한번 쏜다 그러면 막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국가 행사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맞아요. 막 생방 보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럼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수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귀한 일이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 의하면 네. 1년에 약 5,000대, 매일 약 16대가 넘는 인공위성을 쏘겠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진짜? 자,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네. 중국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우주시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네. 자, 그 수가 13,000대예요. 네. 3분의 1도 안 되네. 그죠. 네. 이 스타링크는 총 4만 대를 계획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네.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스페이스X가 만든 팰컨 9이 있기 때문이죠. 이 팰컨 9 로켓에 한 번에 60대 내외의 위성을 발사할 수가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대단한 발전이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4만 대가 넘는 그 인공위성이 네. 이 스타링크에서만 4만 대가 넘는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많은 위성들이 다 우주의 쓰레기가 되면 어쩌나. 너무 앞서가는 걱정인가 싶긴 하지만 또 이제 로켓 발사 과정에서 이제 지구의 오존층도 파괴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는 이게 맞나. 그러게. 저도 좀 걱정인데 혹시 그 외계인들이 멀리서 관찰하다가 옛날에 지구 파란색이었는데 왜 흰색이 됐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지 위성이. 그치. 자, 게다가 스타링크 위성은 지상 300에서 600km 궤도를 돈다고 해요. 굉장히 낮은 거죠. 거의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집 밖에 나갈 때마다 위성 파편 떨어지면 어쩌나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옛날에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막 길 다니는데 뭐 떨어지면 이게 위성 파편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진짜 영화에. 그렇죠. 저는 지난 여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네. 장마철 끝나고였는데 제 바로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걸어가시는데 가로수 위에 큰 부분이 툭툭툭 꺾이면서 그거 떨어지는 거야, 아래로. 근데 바로 그 여자분 몇 센치 차이로 비껴갔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가로수 가지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비 오는 날 가로수 밑에 가면 좀 신경이 쓰여요. 피해 다녀야겠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위성 걱정까지 추가해야 되니. 그러니까. 하늘 위로 3만 대가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별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위성이야. 위성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래 세계가 사실 그 시각적으로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의 저는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인공위성 보호용 특수우산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이거 막 필수제 돼가지고 이거 없으면 밖에 못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했는데 되게 강화유리야.
그나저나 이제 스타링크 사업은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진척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실제로 꽤 많이 추진되었어요. 자, 2022년 6월 기준 네. 36개의 국가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36개니까 꽤 많이 진출을 했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서 스타링크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미국은 도시와 많이 떨어진 지역이 많잖아요. 그쵸. 예, 그곳에 이제 유선 인터넷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위성 인터넷 통신이 필요한 곳이 꽤 많대요. 예.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아직 업로드 속도가 4G에는 못 미친대요. 아, 4G에도 못 미치는구나. 예. 네. 그래서 목표는 뭐 6G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우리나라에 네. 2023년 스타링크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죠. 예, 강남역 근처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가 들어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첫 파트너가 이제 SK텔레콤. 예, 그래서 올해 2024년 상반기를 서비스 개시 목표로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대부분은 네.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유선 인터넷이. 네. 근데 뭐 진짜 오지 막 산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없는 분도 계시다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 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유무선 지상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네. 당장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한참 전부터는 미국 주식 좀 한다라는 분들은 스타링크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맞아. 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예, 그 영향이 그 인공위성과 GPS 시스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요거를 다음 에피소드로 해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혹시 너무 이제 과학 얘기라서 관심 없으시려나? 아니요. 저도 사실 네. 이 스페이스X랑 네. 뭐 이쪽 이제 우주 산업이라던가 네. 인공위성 산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네.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네.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부탁드려요. 네. 네. 그래서 벌써부터 그 영향을 걱정을 해서 대만은 스타링크를 쓰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대만 자체적 적에도 통신망을 쓰겠다. 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왜요? 오늘 이 대만 이야기까지 하면 맞아. 우리 쓸공님들 이제 두통이 오시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죠, 우리가. 네. 이제 땅, 바다, 하늘이 부족해서 이제 우주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왔어요. 생활 범주가 네. 확실히 넓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우주가 네. 이제 아예 못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네. 우리 딸 정도의 세대는 네. 우주 여행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네. 모든 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제 딸 계좌에 네. 우주 산업 회사를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마이너스긴 한데 너무 변동성이 커서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내 딸의 우주 여행 티켓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희망을 품고 네. 이제 우주 산업도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요. 네. 네. 두려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 네. 예.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말고 하나하나씩 함께 배워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쓸공 언니는 적외도 위성처럼 쓸공님들 곁을 항상 맴돌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네. 자,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위성처럼 공전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